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어기구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들이 당진 화력발전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석탄화력발전 실태에 관한 보고를 듣고 현장을 직접 시찰했는데요. 의원들은 당진화력 측의 친환경적 발전과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정혜,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정미 의원으로 이뤄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당진 화력발전을 방문했습니다. 한정혜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고, 현황 보고를 시작한 당진화력 김용진 사장은 국민들께 많은 염려를 드린 것과 앞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진시가 처한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신창현 국회의원은 평택에는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가능하고 당진시에는 지중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진화력이 당진시의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정혜 의원은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지는데 당진시에서 비용을 들여 지중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정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던졌습니다. 한편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대책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회피하는 당진화력의 입장을 질책하며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황 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은 당진 에코파워 건설 예정 부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지역 주민들은 현장 방문에서 당진 시민들을 위해 조속한 대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뒤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암환자를 조사를 하셨던 분인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신규로 7기가 건설, 2기가 계획 중에 있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은 충남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충남에는 1983년에 처음으로 보령화력 1, 2호기와 서천화력 1, 2호기가 준공됐으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1, 2호기는 1993년에 준공됐습니다. 이후 꾸준히 추가 건설돼 현재 보령화력은 8기까지 늘어난 상태고 태안화력과 당진화력도 8기까지 준공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석탄화력발전 현황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인포그래픽만 봐도 이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별로 가동연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연료 사용량과 전력 생산량, 오염물질 배출량에도 차이가 있는데 보령화력에서는 50만 킬로와트급 1에서 8호기가 가동 중이고 신보령화력에서는 100만 킬로와트급 1, 2호기, 서천화력에서는 20만 킬로와트급 1, 2호기가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당진화력에서는 50만 킬로와트급 1에서 8호기와 100만 킬로와트급 9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 킬로와트급 10호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50만 킬로와트급 1, 2호기가 추가 계획 중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 에코파워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무기한 연기됐고 김 시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면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시위를 계속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경찰서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범죄 예방 지도를 활용해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성된 범죄 예방 지도를 바탕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선정하고 집중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당진경찰서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지역관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진경찰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범죄 예방지도 참참참을 제작해 치안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번 범죄 예방지도는 첫 번째, 지역 주민이 직접 우범 지역과 불안 요소 등을 관내 지도에 스티커로 붙이기. 두 번째, 구체적인 불안 요소 등 범죄 예방 관련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해 부착하기. 세 번째, 주민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의 실시 등을 통해 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내용은 범죄 예방 관련 치안 정보로 관리되며 이를 토대로 범죄 사각지대를 선정하고 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활동이 집중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저희 당진경찰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 예방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해서 위험 지역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는 알려주신 위험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취지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 지도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후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작하는 범죄 예방 지도는 당진시청, CGV 영화관, 시외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작하는데요. 우선 당진에서 인구와 치안 수요가 많은 중앙지구대와 중흥파출소 관내를 대상으로 지역 상황을 파악해 시범 운영을 한 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확대했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나 발급받은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고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2016년도 지역원예 종합계획평가를 최종 통과해 향후 5년간 우선 정부 지원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농협과 마케팅 조직 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회 이상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역원예 종합계획평가 통과로 당진형 삼농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시가 2016년도 지역원예 종합계획평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행정과 참여농협, 통합마케팅 조직 등 2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진 원예산업 및 주산지 발전 실무협의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당진시가 수립한 지역 원예사업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6년도 지역 원예 종합계획 평가를 최종 통과해 향후 5년간 정부 지원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원예 종합계획은 기존의 산지 유통 종합계획과 과수산업 발전계획 등 각각 분산 수립돼 오던 원예산업 관련 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이 신청해 충남에서 당진시와 충남도 등 4개소가 승인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신규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으며 원예산업 발전 계획을 실행해 농업인은 생산에 집중하고 통합 마케팅 조직과 참여 농협은 선별과 출하를 전담할 수 있게 돼 당진형 삼농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며 중소고령농이 생산하는 소량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로컬푸드 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진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각 조직별 역할 수행, 보완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실무협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자들은 품목별 향후 유통 개선 대책, 주요 품목별 중장기 비전과 목표 등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당진시가 삶의 질 향상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당진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로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한 뒤 정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당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시민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당진시 삶의 질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설문 결과 불만족 응답이 30% 이상을 상회했던 부진 지표에 대해 2차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차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당진 시민들의 삶의 질 실태 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부진한 분야별로 좀 더 세부적인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의에서 결과 보고 자료뿐 아니라 앞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2차 설문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차 설문지안을 중심으로 조사는 오늘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각 영역별로 250명 대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는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진 분야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된 2차 설문이 각 분야별로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당진을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늘리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불법 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축주들이 임대 수익 증대를 위해 불법 수선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산지청은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 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늘리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불법 수선 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임차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대수선 등을 통해 임대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임대소득이 이행 강제금보다 많아 걸려도 벌금을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사실상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 수선 행위를 통해 개조하게 될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돼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개조로 인근 지역에 심각한 주천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산지청은 향후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유사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휴가도 시원한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다는 강원도 환선굴은 평소 10분 거리 주차장이 2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도 비 소식이 없어서 일사병과 열사병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체온이 크게 올라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시간의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1도에서 3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계룡 지역입니다. 최저 기온은 2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여 지역인데요. 23도의 다소 높은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낮 시간 동안도 3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기온은 22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잦은 소나기 덕분에 오존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외선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한 햇빛에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가급적 그늘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염 경보를 넘어서 폭염 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충남 서북부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돼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